다 답해드립니다. 안녕. 바로 하나요? 바로 눌러주셨어. 안녕, 보라돌이들. 오늘은 피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게 궁금하실까 해서 인스타 무물로 보라돌이들이 뭘 궁금해할지 질문을 받아왔어요. 질문을 올리자마자 한두 시간 만에 몇십 개가 이렇게 와서 저도 되게 깜짝 놀랐었고 질문이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죠. 그래서 보라돌이들의 가려운 부분을 오늘 좀 긁어줄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화이트 헤드나 블랙 헤드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저 원래 진짜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블랙헤드가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열이 오르면서 블랙헤드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우선 열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해줘요. 열 관리. 그리고 블랙헤드는 되도록이면 손 안 대요. 해봤자 저는 지금 경락샵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가끔 각질 케어 해주시거든요. 딱 그 정도? 1, 2주에 한 번? 그 정도 합니다. 열 관리는 예를 들면은 술 마시고 얼굴 뜨거울 때 혹은 뭐 자극적인 거 먹고서 뜨거울 때 그리고 잠 안 잤을 때 얼굴 빨개지잖아요. 그랬을 때 쿨링 패드를 이렇게 올려주거나 아니면 저 맨날 바르는 파란 색깔 진정 캐모마일 들어있는 진정 크림 그거 뭐지? 네, 여기서 설명했었는데 그거 항상 발라줘요. 그럼 좀 열감이 사라져요. 근데 이거를 그때그때 바로 케어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그렇지 않으면 열이 오르고 피부 트러블이 그 전에 생기겠죠. 그럼 모공이나 요철 같은 거 관리를 혹시 따로 하는지. 모공 요철 관리, 저도 요즘 요철이 진짜 많이 생겼는데 요철은 결국 각질이래요. 각질이랑 수분 관리. 그래서 각질 관리요. 자극이 없어야 돼요, 진짜로. 세안할 때 저 손에 힘을 진짜 아예 빼고 하거든요. 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빡빡 문지르면 각질이 쉽게 벗겨지고 불규칙하게 재생이 된대요. 그래서 피부 각질이 안정화되는 게 피부결에 되게 중요하고 수분이 안 날아가거든요. 그런 것들 진짜 신경 써주고 있고 이건 너무 습관된 거라서 말할 것도 없고 저도 몰랐는데 수분 관리를 진짜 많이 해주나 봐요. 제 주변에서 너는 수분 충전을 되게 자주 해준다라는 얘기를 최근에도 들었거든요. 저는 그냥 가방에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이런 크림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수분 관리를 항상 해줍니다. 좀 건조해졌다 싶을 때 항상 해주고 제가 운동을 자주 하기 때문에 운동하고 나서 땀나고 금방 마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바를 때도 수분을 저는 되게 얇게 레이어링해서 꽉꽉 채워주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피부 결에 영향이 크대요. 피부가 매끈매끈해지려면 결국에 수분이 꽉 채워져 있어야 되고 이 각질층이 탄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평상시. 그 정도만 해줘도 좋아집니다. 트러블이나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긴 하는지 올라오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어보세요. 트러블이랑 좁쌀 관리 못해요, 솔직히. 왜냐면 저는 계속 건드려요. 트러블이랑 좁쌀을 바로 짜면 안 되는데 자꾸 건드려요. 그전에는 쿠팡에 좁쌀을 바로 이렇게 터트려주는 바늘이랑 같이 들어있는 거 짜는 거 그거를 제가 전에 해봤는데 샵에서도 이 정도면 혼자 해도 괜찮겠다 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없어진 뒤로부터는 내가 손으로 짜거나 면봉으로 짜거나 하니까 트러블의 흔적이 자꾸 남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다음날 급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좀 섬세하게 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쿠팡에서 그거 사서 짜시고 그 패치 붙이고 혹은 여드름 연고 같은 거 발라주고 그게 아니면 냅두는 게 짱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트러블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흉터가 너무 많이 생겨요. 콩조랑 다크서클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다크서클은 그거 알아요? 눈 비비면 진해지는 거? 많이 문지르고 마찰이 생기면 진해진대요. 눈은 거의 안 건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 잘 긁거든요. 그러고 잠 잘 자주는 거나 이거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크한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크서클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공감해요? 공감해요? 둘 다 다크서클 있어요?
다크한 생각을 많이 해주면 다크서클이 생겨요. 이건 장난이고 이쪽에 혈액순환 잘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크서클에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그냥 눈 손 안 대주려고 하고 홍조는 제 최대 고민입니다. 홍조는 진짜 여러 번 서치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시도도 많이 했지만 결국 제가 혈관이 약해서라고 하더라고요. 태생적으로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나를 받아들였고 평상시에 홍조가 자극되는 환경을 최대한 안 만들어주려고 하는 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노력이에요. 아, 그거 해주고 있어요. V빔이라고 혈관을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혈관 레이저를 없애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예 없어지진 않고 확장되잖아요. 홍조 있는 분들은 그거를 조금 더 줄여준다 라고 생각하고 하는 정도? 근데 저 10번도 안 받았어요, 솔직히. 딱 그 정도로 노력해주는 거? 자세한 거는 제 영상에 있습니다. 홍조. 그 시술을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요? 사실 10번 한 거 가지고 도움이 됐을까? 효과는 지속적으로 해줘야지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오랫동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마스크팩 사용 중인지 어떤 거 사용 중인지 마스크팩 사용하고 주기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자주 사용해요. 자주 사용하는데 저 귀찮으심이 너무 심해서 보통은 패드 있잖아요. 패드를 달고 살아요. 오늘 아침에도 패드 해줬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놓고. 그거 아니면 진짜 여유 있을 때 저 요즘에 그거 되게 많이 해요. 모델링 팩. 홍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원하게 모델링 팩 해주는 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앰플 발라주고 안에 가둬주면은 흡수가 더 잘 된다고 얘기도 들어서 요즘 모델링 팩 자주 해줘요. 모델링 제품은 어떤 달바 거랑 하나는 한국 건데 그것도 어떤 인플루언서 분이 만드셨던 건데 제가 이것도 링크 띄워놓을게요.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향도 너무 좋고 잘 띄워줘요. 사용감이 진짜 좋더라고요. 성분 같은 것도 보고 쓰세요? 성분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안 봐요. 근데 이게 저도 여러 개 써봤는데 안 좋은 것들은 티가 나요. 그리고 피부에 붙어서 잘 안 떨어져서 피부를 더 자극시키고 좀 더 촉촉하고 부드럽고 사용감 좋은 제품들은 꾸준히 쓰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버렸어요, 솔직히. 죄송해요. 저는 클렌징 제품 중에 오일도 있고 폼도 있고 밀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 사용하는지 어떤 루틴으로 사용하는지 아, 메이크업 클렌징 다 쓰는데 제일 선호하는 건 크림 제형. 왜냐면 저 피부가 민감해서 크림 제형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오일은 메이크업 좀 진하게 했을 때 그때 오일 쓰고 여기 아이는 또 아이 리무버를 따로 쓰고 그게 가장 데일리로 쓰는 거예요, 사실. 오일하고 립앤 아이만 따로 쓰는 거. 그러고 저 제형별로 다 구비되어 있는 이유가 상황별로 다르니까 저 좋아하거든요. 테스트해보는 거 좋아해서. 근데 아이 메이크업 안 했을 땐 밀크로만 지우고 그게 가장 좋아요. 제가 제일 선호하는 거고. 그리고 수분도 되게 빡빡해지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피부 결이? 뭐 그거 가장 좋아하고 진짜 내가 귀찮고 피곤하고 오늘은 진짜 메이크업 지우기도 싫고 누가 지워줬으면 좋겠다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한 번에 되어 있는 크림 밤을 써요. 이때는 내가 메이크업 지우기도 싫은데 간편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씁니다. 딱 그 정도. 그 2차 세안 매일 하시는지 2차 세안이요? 예를 들어서? 메이크업 많이 하면 1차 세안하고 2차 세안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까지 매일매일 하는지 밀크나 오일로 받아보는 거. 그리고 2차, 2차가 내 크림 폼으로.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1차만 해요? 많죠. 네? 네? 아 근데 2차 세안 안 한다는 거 좀 충격이긴 하다. 그래도 되나? 저 그래 본 적 없어요, 솔직히. 어떻게 안 해주지? 너무 찝찝해. 그러면 정착한 클렌징 제품 추천. 정착한 클렌징 제품? 클렌징 정착 안 하는데. 근데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눅스 거 핑크 색깔 병에 들어있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우선은 폼으로 되어 있어서 부드럽게 거품이 나요. 그래서 자극이 덜하고 내 수분을 뺏어가지 않고 동시에 좀 마찰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거 쓰고 있어요. 선크림. 선크림은 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진짜 끊임없이 달바만 진짜 한 박스 썼을 것 같아요.
5년 전부터 달바만 쓴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걸 쓰는 이유는 우선 건조한데 오일리한 게 있어서 되게 촉촉하게 수분막을 형성시켜준 느낌이에요. 제 체감상. 그리고 피부 되게 예쁘게 만들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속광을 약간 만들어줘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제 스킨케어 제품들이랑도 조합이 좋아서 또 달바 쓰는 것 같아요. 바디로션과 바디 발리텐 추천. 자주 쓰는 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르라보 샹달을 제일 자주 써주고 어나더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는 제가 향이 좋아서 바르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제품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도 저의 심신에 도움이 되고 그랬을 때 스트레스 해소가 돼서 피부에도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경락샵에서 해주는 게 항상 스트레스 받은 부위들을 풀어줘요. 뭐 이렇게 인상 쓰는 부위들이나 인상 쓰는 부위들을 다 풀어주는데 내가 기분 좋으면 그런 거 풀어주는 걸 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제품 쓰고 두 번째로는 오일 많이 써요. 오일도 눅스 거 쓰는데 오일 쓰는 이유는 사실 간편하기도 하고요. 제가 엄청 건조해서예요. 근데 거기에 스프레이 형태가 있어요. 눅스에. 스프레이라서 이렇게 그냥 뿌려주면 끝나요. 그리고 엄청 빠르게 흡수시킬 수가 있어서 완전 간편해요. 딱 그렇게 써주고 있어요. 혹시 주기적으로 받는 피부과 시술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받는 건 없고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V빔이고 저 적어놓은 거 있거든요. 제가 관리했던 것들 적어놨는데 LDM은 그냥 기본 관리, 피부결 재생에 좋은 거 이건 그냥 해주시더라고요. LDM. 포토나 레이저라고 받았어요. 포토나 레이저. 톤이 맑아지는 레이저 토닝이래요. 섬유아세포를 활성화시켜. 섬유아세포가 뭐냐면 우리 피부 재생할 때 완전 근본적인 세포인데 섬유아세포를 활성화시켜야 피부가 재생이 되고 순환이 되니까. 근데 포토나 레이저랑 V빔 말고는 굳이 여기 피부과에서 뭘 손대는 걸 진짜 안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그거 믿고서 다니고 있는데 딱 그렇게 해주시세요. 잡티나 기미 레이저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어요. 왜냐면 저 이거 되게 좋아해요. 제 잡티랑 기미가 저한테 개성이고 저희 엄마가 주신 선물이거든요. 깨끗하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은 최근에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럼 다 똑같잖아. 다 깨끗하게 나면 무슨 재미고 나의 세월의 흔적인데 지운다는 게 조금 재미없다. 그래서 안 지워요. 추천은 받았어요. 근데 안 하고 싶다 했어요. 주름 관련된 시술은 혹시 받은 적이 있나요? 하고 싶습니다. 진짜 주름 관련된 거. 제가 지금 고민이 있는데 전 피부가 너무 얇아서 이제 잔주름 같은 게 생기거든요. 웃을 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져가지고 이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보라돌이들이 아는 거 있으면 좀 추천해주세요. 이틀 전에 상담을 받고 왔어요. 써마지 추천받았어요. 써마지 딱 한 번 해봤어요. 3년 전에. 그래서 그거 관리해줘 보려고 합니다. 근데 좀 무서워요. 왜냐면 제가 레이저를 계속 안 했던 이유가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내 일상 습관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보고 싶다라는 똥꼬집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요즘 깨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레이저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피부 얇은 건 홍조 때문에 열감 많이 뺏어가면서 피부 얇아진다고 해서 장벽 강화시켜주는 거 V빔. 그래서 받는 거예요. 장벽 강화시켜주려고 좀 더 탄탄하게. 딱 그렇게. 피부과에서 이거는 꼭 하지 말아라 했던 시술이 있었나요? 이건 하지 말아라? 그냥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는 시술. 전 필러. 필러는 no. 왜냐면 웃을 때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 위에 필러를 넣기 때문에 저는 눈에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필러 같은 게. 제가 후회했던 시술 같은 건 우선 없고 이거 하나 얘기해주면 좋겠다. 저는 보톡스를 20살 때부터인가? 여기 턱을 주기적으로 맞았어요. 그리고 그게 효과도 엄청 좋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볼살이 커졌는데 첫 번째로 볼이 패여 있는 게 싫어서 이거를 턱 근육으로 조금 잡아줘야 되겠다 했던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나의 개성인데 얘가 빠져버리니까 다 얄쌍해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또 재미없는 거죠. 그것도 있었고 이게 너무 커지니까 저도 한번 상담을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 팁! 여기를 이 광대보다 더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소량만 넣어달라고 했어요. 여기 끝에만 소량으로 넣어달라고 하니까 턱 근육은 유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정도의 크기만 줄이는 정도로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게 좋아서 제 추구미예요. 네. 홈케어 기기로도 피부과 시술만큼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당연히 아니죠. 피부과에서 해주는 출력량이 홈기기랑 다르대요. 전문가들이 해주는 거는 전문가들이 해주는 이유가 있고 대신에 내가 그만큼의 돈을 쓸 수가 없고 시간적 여유가 안 되고 그러니까 도움받을 정도로 해주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내가 지금 아예 그냥 베이스가 별로 없다. 근데 좋아지고 싶다. 그럼 홈디바이스 완전 추천. 왜냐면 계속 해주면 좋아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근데 나는 여기서 좀 좋은 상태다. 근데 더 좋아지고 싶다. 그러면은 병원 가야죠. 그 정도의 관리를 해줘야지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 피부과 상담 갔을 때도 막 이것저것 하라고 추천 많이 받는데 저는 그런 레이저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운동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약한 거를 꾸준히 하지 않는 이상 피부가 좋아지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약한 것들이나 내가 진짜 근본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것들만 하려고 하지 꾸준히 할 수 없으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한 번에 좋아진 것들은 다 티가 나요. 제 피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눈에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썰인데 제가 써마지 한번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가 플라잉 요가 했을 때였어요. 그걸 시술을 받고서 거꾸로 매달렸는데 내 피부가 이렇게 당겨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중력을 거스르면 안 되잖아, 피부가.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다가 그때 상담받고 내일 모레 써마지 하러 갑니다. 발사나 마사지를 홈케어 하시는지. 괄사랑 마사지는 저 그냥 주기적으로 하는데 시간을 엄청 들여서 하진 않고 끝나는 대로 해줘요. 문어발 있잖아요. 요즘 문어발 진짜 많이 가지고 다니시던데 그거는 그냥 차 안에 두고 이렇게 하고 제 책상에도 그거 하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위치마다 괄사가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괄사 그냥 있으면은 그냥 눌러줘요. 그럼 뭉쳐있구나 싶은 부분들 풀어주고 시간 내서 하면은 잘 못 해주더라고 오랫동안. 그래서 그냥 자주자주 써주는 게 포인트. 그냥 일상화시키는 거. 마사지는 그냥 림프 마사지 정도 해주는 거 있잖아요. 저 맨날 알죠? 영상에서 맨날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쪽이랑 이쪽이랑 다 림프절이 있다고 해서 거기 풀어주는 거? 이런 거 풀어주는 거. 딱 그 정도. 일상화되어 있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얼굴을 괄사로는 되도록이면 안 해요. 얼굴에는 그냥 손으로 하는 게 전 가장 베스트. 왜냐면 힘 조절도 가능하고 림프를 진짜 깊게 눌러주면 안 된대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안에 뭔가 노란 색깔이 고여있다고 생각하고 얘를 마사지 해준다고 생각하고서 딱 그 풀어준다는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해주고 잘 안 해주고요. 괄사는 머리 주는 거 딱 그 정도. 근데 이거는 대답 안 하고 싶으시면 안 해도 되는데. 안 할래요. 뭔데요? 키, 몸무게, 옷 사이즈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 근데 이거 내 영상 안 봤네. 다 얘기했는데. 그쵸? 안 보고서 이렇게 물어보면 난 답변해주기 싫은데. 해주자면 키는 160이고 몸무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말랐을 때는 42, 3까지 빼고요. 평상시엔 45kg 유지하는 것 같아요. 45kg에서 여름 되면 44kg. 제가 체감했을 때 44, 5는 운동 안 하고 말랐을 때 몸.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운동하고 탄력감이 좀 있을 땐 45, 6까지는 가도 더 예뻐요. 그런 것 같아요. 평소 데일리 하루 식단 다이어트 안 할 때. 다이어트 안 할 때? 저는 보통 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짜는 게 좋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저는 우선 야식을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전 되면 배가 안 고파서 점심 지나고 그때는 좀 클린하게 먹는 것 같아요. 그 먹는 게 항상 닭가슴살에 밥이랑 반찬 한 3가지 해서 먹고 저녁은 항상 외식을 해요. 약속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저녁 되면은 오늘 하루 끝났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맛있는 거 먹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단백질이 같이 있는 걸 먹어요. 딱 그렇게 먹어요. 그게 저의 진짜 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이에요. 공복 기간을 되게 길게 가져요. 길게 안 가죠. 밤에 먹고 점심까지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럼 되게 길지 않아요? 제가 야식을 몇 시에 먹게요? 야식을 몇 시에 먹게요? 저 되게 늦게 자거든요.
어제도 새벽 3시에 빙수 먹었어요. 빙수가 요즘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이어트 할 때 외식 메뉴 추천해달래요. 외식 메뉴요? 너무 뻔하지 않아요, 외식 메뉴? 근데 저는 약간 다이어트 되게 오래 했잖아요. 항상 야채 들어가 있는 거를 첫 번째로 꼽고, 뭐 샤브샤브는 그냥 말먹고, 뭐 마라탕 그런 것들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김밥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저 햄버거도 되게 자주 먹어요. 햄버거도 운동할 때도 되게 좋은 식단이라고 하거든요. 탄단지가 다 들어있어서. 그러고 고기 먹으면 어쨌든 단백질이 있고 야채도 많으니까 고기 먹고, 어제도 오리고기랑 라면이랑 같이 먹었어요. 계란을 제일 좋아하고 부드러워서. 그러고 선호하는 거 회 좋아해요. 저는 위가 안 좋아서 부드럽게 내려가는 게 좋고, 연어 아니면 고등어회 아니면 육회 제일 많이 먹어요. 제일 많이 먹어요. 제 식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일주일 운동 루틴 궁금하대요. 일주일 운동 루틴? 루틴을 잡지 말래요. 하려고 하지 말래요. 그냥 시간 될 때마다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운동은.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건 러닝 진짜 즐기면서 하고 있고, 헬스장에서도 하는 운동이 다 다르거든요. 요즘 하고 있는 건 기능성 운동을 많이 해요. 뭐 좀 더 호흡이 빨라지는 운동이나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버티면서 막 흔드는 것들이나 막 동작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다이나믹한 것들 해주면 땀도 많이 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컨디션도 좋아져서 요즘에는 그렇게 주에 2번 정도는 그거 해주고, 한 번은 그냥 운동해주는 것 같고, 2주에 한 번은 필라테스 해주고, 요가를 원래 한 달을 끊었었는데, 몇 달 단위로 다 끊었었는데, 저한테 가장 효과적인 건 시간이 막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냥 횟수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서, 그날 좀 하고 싶다, 약간 좀 몸 풀고 싶다 할 때는 요가 그냥 바로 등록해서 그날 당일로 가고, 루틴이랄 게 그냥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피부랑 똑같아요. 피부도 맨날 루틴이라고 하지만 내가 오늘 열감이 있으면 열감 빼주는 거 해줘야 되는 거고, 컨디션 좋은데 하면 탄력을 강화시켜주는 비타민C 같은 거 넣어주는 거고, 약간 그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해주는데 다 한다, 솔직히. 하루에 물 2리터씩 드시는지 궁금해요. 아니요, 노력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저 이렇게 큰 물통도 가지고 다녀봤고, 제가 물 많이 마셔주려고 BCAA 진짜 맛있는 거 있어서 그때가 제일 잘 마셨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느낀 건 많이 마셔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자주 마셔주는 거라서, 보라돌이들 경험 있을 거예요. 내가 500ml를 5번을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서 계속 마셔주면 화장실 진짜 자주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목이 마를 때마다 이거를 3번을 나눠서 그냥 적셔준다고 생각하면 화장실 안 가요. 몸이 다 흡수해버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물을 자주 마셔주지만 리터는 새지 않는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렇구나. 저 사실 이 질문을 받으면서 막 엄청 빠르고 쉬운 것보다 정말 생활 습관 많이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질문들이 그런 면들이 많은 것 같아서 뭔가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네요. 네. 좀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셨나요? 저 진짜 솔직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최애 간식? 빼빼로요. 오리지널이에요. 아니요? 무조건 아몬드 빼빼로. 아몬드 빼빼로 제 소울푸드다. 소울 간식.